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이제 그 윤리적인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어, 우리는 행복하게 살고 싶잖아요. 근데 행복하기 위한 조건들을 좀 따져보게 되는데 어, 그때 이제 고대서부터 지금까지도 아, 운이 좋아야 행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행복과 운의 관계. 그래서 이제 철학자마다 좀 다른 생각들을 할 수 있는데 일단 간단하게 행복이란 말부터 시작을 해보시죠. 그러니까 사전에 보면 행복이란 말, 해피니스, 복된 좋은 운수. 이게 운이란 말이 이미 행복 안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말 사전입니다. 그 다음에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 또는 그런 상태. 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운이 좋다란 말 쪽에 행복의 포인트를 주는 뜻이 있는가 하면 만족과 기쁨을 느껴서 흐뭇한 그런 쪽에, 그러니까 어떤 주관적인 조건 쪽. 이건 운은 어떤 의미에서는 뭐 객관적인 조건일 수 있죠. 근데 이건 좀 어떤 행복을 갖는 사람의 어떤 주체적인 태도의 문제 쪽을 얘기하는, 이 양쪽의 성격을 행복이란 말이 사전적으로도 갖고 있다라는 걸 이제 우선 생각해 보실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복이라는 말이 있는데, 복은 행복할 때 복이잖아요. 복. 예,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여기 또 행운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운과 행운은 구별이 됩니다. 그러니까 악운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운은 사실 중립적인 말이고 행운은 좋은 운이고 악운은 나쁜 운인 거죠. 예. 그래서 그 복이라는 게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이고 또 거기서 얻는 행복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이제 유명한 오복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 5가지 복인데 이걸 이제 사실은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타고나는 거죠. 장수, 잘 오래 살고, 부, 부유하고, 강령, 편안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심성의 후덕함, 수고덕, 네. 심성의 후덕함이 있고, 사실은 여기 이제 본인이 할 노릇의 부분도 있는 거죠. 이런 거 심성의 후덕함이라든가 강령함도 자기 마음 자세와 관련돼 있을 테니까. 그다음에 천명을 다한다는가, 고종명이라고 하는 거, 뭐 사고로 죽지 않고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것들을 이제 꼽는 게 장수, 부, 치아를 꼽는 경우도 있고, 자손, 부부가 해로한다거나 뭐 귀함을 받는다거나 어떤 뭐 신분이 높다 이런 얘기겠죠. 네. 손님을 대접할 수 있는 정도의 재산을 갖고 있다거나 뭐 명당짜리 한다, 이런 이제 오복 외에 다른 이제 여러 가지 복들이 또 이렇게 뒤섞이기도 합니다. 복덕이란 말이 있는데 복스러운 공덕이에요. 또 이건 일체의 선행과 그에 의해 얻는 행복과 이익.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함으로써 그에서 얻는, 이것도 주체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도 있고, 그래서 행복에 대한 우리의 전통적인 태도에 이미 이중적인 측면도 있고 운과 관련된 측면도 있고 어떤 주체적인 행위를 중요시하고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자, 행복이란 말이 그렇게 오래된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두 번째 뜻이 있었잖아요.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 흐뭇함 또는 그러한 상태라는 뜻이 국어사전에 있는 두 번째 뜻이 있잖아요. 그것과 관련돼 있는 말이 이제 행복이란 말인데, 일단은 해피니스라는 영어 말을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1875년에 벤담이라고 하는 영국의 공리주의자, 양적 공리주의자라고 보통 부르죠. 벤담의 도덕과 입법의 원리 입문이라는 책에 보면 이 행복이란 말을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란 말을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해피니스란 말을 행복으로 번역하기 시작한 거죠. 아마 일본 사람들의 번역이겠죠. 사용 유래를 보면 1886년에 한성주보라는 신문에 날로 행복해지기를 빕니다 라는 말을, 이 가장 오래된 행복이라는 말을 가장 오래된 사용 예가 1886년입니다. 그리고 해피니스도 사실 그 자체에서 보면 해프니스가 사실은 해프닝이라고 할 때 보통 해픈, 갑자기 생긴다, 돌발적으로 어떤 일이 생긴다, 이게 해프닝이잖아요. 해프니스와 해피니스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해픈과 해피니스가. 그러니까 영어에도 해피니스는 이런 어떤 운의 문제가, 이 해피니스의 어원이 되는 말 중에 좀 해픈과 해피니스 같이 있는 HAP, 햅,
이란 말이 고대어로, 고대 영어에서 운이라는 뜻이라고 해요. 그래서 해피니스란 말 자체에도 이미 운이 들어있고, 우리 행복이란 말에도 이제 들어있듯이. 그래서 이 벤담의 이 원칙에 의해서 최대다 최대 행복이라는 원칙에 의해서 행복이라는 걸 이제 즐거움이라는 의미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만족과 기쁨을 느낀다 이런 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즐거움이라는 의미로 행복이란 말이 이제 벤담에 의해서 좀 바뀌어 나가는 거죠. 영어에서도. 그래서 측정 가능한 행복. 그래서 욕망, 쾌락, 만족 이런 용어들이 여기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욕망을 느끼고 그 욕망을 충족시키면서 쾌락을 느끼고 그 쾌락을 느끼면서 만족을 얻는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뜻이 여기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행복이란 그 아이디어가 생각보다 그렇게 긴 아이디어가 아니고 벤담 정도 1875년, 1886년 요 정도 언저리에서 두 번째 뜻의 의미의 행복이 만족감으로서의 의미, 이게 좀 근대적 의미인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바로 나올까요? 여기는 명확하게 없는데 여기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 나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과 운에 관계된 얘기를 잠깐 집어넣은 건데요. 에우다이모니아가 이제 그리스어로 행복인데 이걸 해피니스로 번역하는 게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입장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이제 이렇게 해피니스에서 만족감이란 그런 의미가 등장한 게 1875년 벤담 이후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이전에 사용하던 에우다이몬이라는 말을 행복 내지는 해피니스라는 말로 번역해도 좋은가가 문제인 거죠. 무슨 소리냐면 에우다이모니아에는 주관적인 만족이라는 의미가 그렇게 강하지 않은 거예요. 벤담의 공리주의에 의해서 주관적 만족이라는 것이 이제 행복의 의미에, 그러니까 좋은 삶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중립적인 의미에 보면 좋은 삶의 의미에 주관적 만족감이라는 게 들어가기 시작한 건 벤담 이후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맞겠죠. 자, 근데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좋은 것을 가지면 행복한가? 헥시스 소유라는 건데, 그 이제 운의 문제. 그러니까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상당히 이제 상식적인 철학자라서 외적인 좋음 없이는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노예로 태어난다거나 아니면 뭐 용모가 너무 추하다거나 뭐 자식이 일찍 죽는다거나 건강이 나쁘다거나 또는 너무 가난하거나 뭐 이런 등등. 그래서 어느 정도 기본은 좀 돼야 그래야 행복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것을 가졌다고 바로 행복해지지는 않지만 외적인 조건이 너무 열악하면 행복하기는 어렵다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쪽이에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뭐 집안이 좋은데 태어나거나 뭐 얼굴이 잘생기거나 요새는 뭐 수술도 해서 뭐 영부인도 됩니다만 용모를 사고 나는 거고 자식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 소관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행운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또 아리스토텔레스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행복이란 건 우리가 누구나 다 추구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인 운에다가 우리의 행복을 맡겨도 되는 것인가? 그러기에는 행복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그것도 또 다른 측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운이 너무 나쁘면 행복할 수는 없지만 그것만으로 행복이 완성되는 건 아니다. 네.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죠. 이게 또 다른 생각. 결국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들, 이 소유 것들은 사용되기 위해서 있는 거죠. 쓰기 나름인 거죠. 그래서 사용하는 데는 수단과 목적이 있고 그 수단과 목적의 계열 끝에는 최고선, 숨는 본음이라는 것이 있는 거죠. 최고선.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것들, 우리에게 주어진 운으로 주어진 것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우리 삶의 행복을 가져오는 길이다라는 생각이 다 있는 거고 가장 좋은 것은 그 자체로 선택할 만한 것이고 행복이라는 게 바로 그 자체로 선택할 만한 것이고 그런데 그 행복이란 운의 소관이 아니라 그자 잘삼, 에오프라테인 그러니까 우리가 능동적으로 우리 삶을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다. 결국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뭐 상식적인 얘기를 하더라도 여전히 철학적인 길을 가는 거죠. 그런 입장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입니다. 간단하게 윤리적인 문제 그리고 우리 삶의 문제들과 관련된
옛사람들의 생각을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고했습니다.